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회생센터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계사입니다. 건설사 PF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금융사들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 네. 니네 그냥 연체 안 잡고 계속 뭐 롤오버 시켜주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부실을 쌓지 않고, 그러니까 대손을 쌓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연장만 하는 거는 안 된다. 빨리 손실 인식해라.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2월 5일자 기사로 부동산 PF 정리 속도 부실 내간 대응력 높인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손실 날 거는 빨리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공매로도 나오고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러면 이제 싸진 땅값을 보고 새로운 사업자가 그걸 인수해가지고 다시 좀 수익을 볼 수 있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손실을 안 보고 계속 경기가 좋아질 때만 기다리면 더더욱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융사들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으니까 결국은 금융사들에서 PF 대출이라든지 뭐 브릿지로는 잘 연장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PD수첩 이런 데 보면 최근에 뭐 PF 부실에 대한 이런 굉장히 심도 있는 그 영상들을 좀 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신탁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상 많이 찍었는데 오늘은 막상 시공사가 부도 났을 때 내가 지금 청약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었는데 일부 넣고 아니면 중도금을 무이자로 지금 대출받아서 계약금을 넣은 상태고 중도금 무이자 상품에 가입해서 지금 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 나서 현장이 스톱됐다. 수분양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되게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입주를 뭐 내년이나 뭐 올해 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속 중도금 납입이 되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집도 그러면은 뭐 어떻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전세 만기를 뭐 맞추든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시공사 부도 나면서 공사 멈춘 거에 더불어서 중도금 이자 납입하라고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걸 들어갈 수는 있는 건지 이런 되게 불안감이 아마 많을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갑자기 그때 분양대금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이 80%를 넘지 않은 경우, 많이 지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그냥 분양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넘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3분의 2 이상 모이기에 또 어려워요. 누군지 어떻게 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고 두 가지 중에 이제 공정률이 80% 미만이어서 나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금 구분을 해볼 것은 아파트는 분양 보증이 의무이고 그렇죠. 네, 오피스텔은 조금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분양 보증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지금 분양하셨던 상품을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분양 보증 상품이 있으시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소를 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 네.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현장이 멈췄다라고 하면 계약서를 보시고 거기 이제 계약서에 이제 분양 보증이 되어 있다라는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보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허그의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 보증 약관을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보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시공사를 구해가지고 시공을 하면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주일이 늦어지니까 이제 지체상금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시공사가 중도금을 대신해서 중도금 무이자 상품이 있는 경우에 시공사가 부도나면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야 돼요. 맞습니다. 그 이자도 뭐 분양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뭐 발코니 같은 거 이렇게 확장할 때 되는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 개 다 아마 대부분 보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순수한 분양 계약
그렇죠. 따른 그것만 가능하지 그 이외에 부차적으로 건설사나 시행사나 뭐 서비스처럼 제공했던 부분들은 보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또 네. 여기 이제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이제 허그 네.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그 현장에 대해서 분양 이행 결정 안내문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이행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공사를 거쳐서 다 완공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안으로 보면은 아까 입주민들이 그 상당수 동의하는 경우는 해지하고 분양에 대해서는 엑싯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그게 아니면 그 허그가 중단됐던 공사를 갖다가 어떻게든 다시 이행시켜서 이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다. 요렇게 네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 아는데 환급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환급 이행인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고객 3분의 2 이상의 환급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이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환급을 저희가 대리해 줄 수도 있도록 저희가 좀 서비스를 법적 대응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저희 팀에서 어떻게든 그 3분의 2 이상의 정보를 뭐 법률적으로 취득을 해서 그 연락을 해서 뭐 분양을 그냥 이행을 해서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받는 것을 원할 것인지를 저희가 법적 대응을 대신해서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걸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회생에 대한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 법적인 그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그 집단적인 절차들을 아주 간이하게 그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예를 들어 분양사업장 그 어떤 아파트 그 현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분들은 다 취소를 원하니까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지금 답답한 거는 아까 말한 오피스텔, 분양 보증을 하지 않은 오피스텔 아니면 이제 30가구 미만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양 보증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사를 거쳐서 완공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그 지금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되거든요. 시공사나 시행사는 이제 부도가 났고. 네네네네. 그러면 그냥 보증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시공사, 분양자 단체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막 흉물스럽게, 보증 안 하면 흉물스럽게 계속 오랜 방치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이 영상 댓글에 뭐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분양자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취소에 대한 이런 절차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인 뭐 상담을 통해서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또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공사가 부도 났는데 분양 보증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러면 수분양자 단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 분양가를 그대로 고집을 하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전체적인 분양 원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시공사를 새롭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시공사에 대해서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는 채권이고 결국은 어려우시더라도 단체적인 결정으로 새로운 시공사가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양대금 이상을 주도록 약정을 하고 들어와요. 새로운 공사 약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회생에 들어갔다, 또는 공사가 중지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수분양자분들은 분양된 걸 취소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을지 또는 아니면은 입주해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 선택에 있어서 집단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로집사에 연락을 해주셔서 이 댓글에 뭐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대응 방안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그 기사 난 걸 보면은 착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올해 1월에 네네네. 수주했는데 착공하지 않은 게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양 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뭐 많이 일단 지식산업센터, 광교 지식산업센터
318실, 그다음 고양 향동 933호실, 뭐 강릉 관광 숙박시설 1098실, 군포역에 있는 그 복합개발사업 2227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분양받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워크아웃이 들어갔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잘 되면 태형에서 어떻게든 주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완공을 시키려고 할 텐데, 만약에 워크아웃이 중간에 무산이 된다고 하면 이 수분양자들 단체가 빨리 결성돼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자기 분양받은 공사 현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수분양자들이 단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그거를 먼저 좀 연락을 해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모임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